옆에 원로 스키인의 하계 모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장님 인사 말씀 간단하게 있으시겠습니다. 날씨가 우리 모임을 갔는데 날씨가 참 좋아졌네요. 좌우가 백년사 옆분도 오셨고 또 여기에 우리 김영덕 씨가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해가지고 우리 원로께서 박수로다가 우리 환영을 한번 해주죠.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김명교 박물관장 내외께서 이렇게 만찬을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에 우리 회장님께서 금일봉으로 답례를 하시겠습니다. 이리 오세요. 자, 앞으로 와요. 이리 와요. 앞으로. 사모님도 오시지. 어디 갔어? 아니 회장님 회사 자, 자,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임경순 고모님께서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제가 이 나이까지 건강한 몸으로 살아서 오늘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스키 초기에 하신 분들은 알지만은 올림픽 갔다 와가지고 15년 만에 용평이 생겨서 레드라인 체어리프트가 싱글 체어리프트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스키가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한 것은 줄줄이 여러분들의 수고가 아니었으면은 이렇게 발전했을까요?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정말 협회를 위해서 노심초사 대회 때마다 열심히 봉사해 주신 그 덕에 한국스키협회가 지금까지 발전한 걸로 압니다. 또 이렇게 원로회 회장을 맡으셔서 저희들의 회를 잘 이끌어 주신 회장님께도 임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건강한 몸을 갖고 있는 한 한국 스키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협조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 인원은 원래 18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또 3명이 빠지셨어요. 그래서 현재 15명이 참석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를 준비를 해주시고 하신 김영교 박물관장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우리 스키를 이끌어 오신 분들이라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셔가지고 우리 스키 잘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들 이제 공식 회의는 끝내고요. 그 다음에 좌담회를 시작하시죠. 우리나라에서 저 선수 생활을 할 때 네. 또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 특히 알파인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1초로 측정하는 전자계산기를 최초로 우리나라에 수입을 해서 우리 선수들한테 그 혜택을 준 사람이 누구나 하면은 네. 쌍용그룹의 우리 옛날에 용평 리조트 김석원 회장님이 사비로 사다가 제1회 용평 용평배 대회 때 사용을 했는데 그게 몇 년도나 하면 1976년도입니다. 그게 76년도에 우리나라 알파인에서 참 획기적으로 100분의 1초, 그때가 물론 1000분의 1초도 측정이 되지만은 그 기계를 최초로 사용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대한스키협회는 그러한 기계가 없었고, 옛날 수동으로 하는 스톱워치를 아시죠? 다 스톱워치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톱워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톱워치를 사용하다가 대한스키협회에서 그 다음 언제 그걸 수입을 했나 하면은 그동안에 그 대한스키협회 예산이라든가 부족해서 사실 그 당시에는 그 전자계산기를 하나 살만한 그런 형편이 못 됐습니다. 대한스키협회 사장이 지금 같으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그거를 이제 대한스키협회에서 산 게 언제냐면 전낙원 회장님이 대한스키협회를 맡고 계실 때에 그러니까 76년도에 그 제1회 용평배 대회하고 한참 후에 79년도 1979년도에 비로소 대한스키협회에서 그 전자계산기를 자동계측기를 이제 전낙원 회장님이 자비로 일본에서 사가지고 76년도에 그 마침 그 짜오 인터스키가 그 제10회 짜오 인터스키를 짜오에서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제 그 국제스키연맹에 그 가입을 합니다. 국제 그 지도자 연맹에 가입을 할 때 전낙원 회장님이 직접 가셨어. 그 당시에 이제 유정연 우리 고모님이라든가 저도 물론 갔지만은 그때 한 10여 명 이상 참석을 했습니다. 그 짜오 인터스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에 79년도에 그때 79년도에 처음 그 이제 그 자동 계측기를 우리나라에서 그 전낙원 회장님이 사주셔 가지고 그때서부터 사용한 게 그게 획기적인 겁니다. 사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했다는 것도 참 엄청난 것이지만 그동안에 뭐 스톱워치로 가지고 우리 선수들 측정을 했으니까 참 불과 몇 년 안 되지만 참 까마득한 그 옛날로 기억이 됩니다. 그럼 76년도에 김성근 회장님이 자비로 용평배 때 사용을 사용했고 그거를 이제 대한스키협회에서 빌려서 시합 때마다 용평 걸 이제 빌려서 사용을 했죠. 그러면 우리 김우성 우리 위원장님 그 페트롤 그 초창기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좌담식으로 뭐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네. 우선 저는 대한스키협회 페트롤 그러니까 사회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네. 저보다도 이제 용평이 생기면서 그다음 리프트가 생기고 슬로프가 생기면서 우리 슬로프의 안전 대책, 그러니까 상해 대책을 위해서 이제 안전 대책위원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네. 그 이제 외국말로는 스키 페트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키 페트롤인데 그때 스키장의 영업부에 아마 윤정수 그때 과장으로 아마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윤정수 과장이 페트롤이라는 시스템을 먼저 이렇게 구축을 해가지고 스키 안전에 대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스키 페트롤이 그 자격증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협회 내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그 강습과 또 실전에 관한 거를 우리가 습득하기 위해서 위원회별로 연 2회 스키 그 페트롤 강습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초기에 하기 전에 용평에서 먼저 어제식 위원들 윤정수 위원들이 이제 그 스키 지도도 하면서 페트롤을 먼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선배로서는 이제 돌아가신 김춘석 씨, 김춘석 씨가 이제 해가지고 김춘석 씨, 그 다음에 단대 교수로 있었던 강창금 씨,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용평에 미군 그 부대에 있는 스키 애호가들이 이제 스키장에 갈 때 자체 내 안전을 위해서 그 NSPS라고 자기네들 내셔널 스키 페트롤 팀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스키를 즐겼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우리 자체 내에도 스키 페트롤인 게 하고 있었지만 그 228군하고 접목을 해가지고 같이 강습과 그 실전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미 NSPS에서 강습을 초창기 한 것이 우리가 누굴 가르치려도 라이센스가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격증을 어디서 따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외국의 내셔널 스키 배트롤 팀을 데리고 와서 그 천마산 스키장에서 그 제1회 내셔널 스키 배트롤하고 대한스키협회 안전분과위원들하고 같이 강습과 실전을 해서 거기서 템포라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협회 차원에서 강습을 쭉 해 나왔습니다. 그 초창기에는 이제 그 스키장, 용평 스키장에서 시작을 했고, 그것이 이제 자격증도 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확립된 거는 이제 대한스키협회하고 내셔널 스키 배트하고 강습을 같이 해서 그래서 스키 라이센스를 딴 사람이 강습을 해서 스키 배트롤 자격증을 이제 주어가면서 쭉 했고, 그 다음에 각 이 배트롤 시스템이라고 했지만 이제 상해대책위원회에서는 스키장이 생길 때마다 가서 스키 안전에 대한 걸 점검을 하고 점검하는 오케이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스키 개장을 하고 그렇게 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쭉 우리 그 위원들하고 같이 또 스키장에 있는 안전분과를 담당하는 스키 배트롤 담당하시는 분하고 각 국제 스키 연맹회에 매년 참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강습과 스키에 대한 기술을 배웠고, 그러고 나서 저희 한국에서 이제 제11회 스키 FIPS라고 해서 국제 스키 배트롤 연맹 총회를 열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장애인 스키협회로 갔고, 여기 정독한 교수가 이제 제 다음으로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즌에 대해서는 정독한 교수가 얘기를 할 거라고 태동은 우리 용평부터 시작했다는 걸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도자 연맹 말씀을 좀 우리 전동진 회장님 한번 좀 해주시죠. 문화공보부에서 법인체를 만들으라 그랬어요. 그 법인체를 만들으라고 그랬는데 이제 축구협회, 뭐 야구협회에서 그 법인체를 만들면은 그 5억씩을 줬어요. 보증금으로 5억씩을.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우리 스키협회 자체에서 지도자 연맹을 다 육성을 했는데 이제 문공부에 등록한 사람 그때부터 이제 등록을 하게 됐죠.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분명히 그 사업 주 목적에 지도자 연맹은 대한 스키협회 산하에 있어요. 산하에 분명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 라이센스도 회장 이름하고 그 지도자 연맹 이름하고 같이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단법인을 만들어 상당히 복잡하대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 우리가 그때 이 김문규 씨도 있는데 우리가 할 때부터 이제 문공부에 등록이 쭉 돼 있죠. 인식화된 인스트럭터 그 얘기고, 네. 그 직전에는 네. 그 직전에는 김정태 선생께서 인스트럭터 저거를 해야 되겠다고 나하고 이제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김 선생님 모시고 내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고 그러면서 인스트럭터 그때 5명인가 세상 떠난 신동시 들어가고 김무하고 그래서 그 확실히 그 5명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 아마 기록에는 있으리라고 보는데 내가 협회에다가도 그 기록을 준 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인스트럭터 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거가 됐고, 그런데 문공부 등록은 그 위에 되면 그 그렇죠. 후에. 올림픽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한국 스키는 올림픽 가기 전까지는 19세기 알파인 쪽은 19세기형이에요. 크로스컨트리도 마찬가지고 그 주법이라든가 턴법에 대한 그것이 19세기형을 너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올림픽에 가서
내 자세를 고치는데도 엄청 애를 먹었어요. 아시다시피 올림픽 갈 때에 한국에 돈이 없어서 감독도 없고 코치도 없고 선수 한 사람이 주장회의 들어가야 돼, 임원회 들어가야 돼, 연습하러 나가야 돼. 그 고충은 당한 사람만 알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확실히 모릅니다. 그때 영어 제대로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었어요. 거기 코치도 없이 혼자 내가 다 찾아다녀야 돼. 주장회의 들어가야 돼, 임원회의 들어가야 돼. 그리고 연습 나가는 순에 그 인스펙션에 대한 모든 것이 또 한쪽에서는 프로로 설명하고, 근데 이제 용지에다가 전부 적은 주니까 그거 보고서 내가 내 길을 찾아서 소화를 했어요. 그래 한국 돌아오니까 내가 타는 폼이 이상해졌거든. 올림픽에 가는 선수가 업앤다운이라든가 이게 그 슬라롬의 인크리네이션 하는 그런 구체적인 이론을 전혀 몰랐으니까 슈댐터는 그런 게 없어. 성우님도 하고 계시고 이 지도자 연맹은요 스키 협회 산하의 일부의 지부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걸 문공부에서 만들어줄 때는 그 양성한 돈으로서 선수 육성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자가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것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금 그럴 때 제가 대의원이었거든요. 전동인 전무님 전무하시고 우리 인천의 윤 회장님이 재무이사를 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지도자 연맹을 정관 규정을 만들 때 전동인 전무님 중심이 해가지고 그 정관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럼 우리가 대한스케이프에서 5억을 내놔면은 문화공급에서 5억을 주는 겁니다. 그럼 10억을 이제 그게 종잣돈이 돼가지고 앞으로 수익 사업을 해가지고 지도자 연맹을 만드는 거거든요. 사단법인체를 만드는 거지. 대한스케이프 그럴 때는 사단법인체가 아니었습니다. 예. 5억을 이었고 5억이 들어오고 해가 10을 갖고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우리 스키협회 그래도 가장 그 역할을 많이 한 데가 학생연맹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학생연맹에 대해서 그 발전 과정이나 그 역할이나 이런 거 좀 누가 말씀을 좀. 어제 한쯤 저 위원장 하셨잖아요. 뭐 한 말씀 좀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해봐. 위원장 하신 분이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제가 했던 대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72년도에 25대 위원장이에요. 근데 그때는 초중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근데 알파인 교수까지 같이 하니까 5일간을 대회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서울에서 그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할 일이 뭐예요? 예산 확보가 제일 1번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운영을 해야 되는데, 통신, 그럼 육군본부 지원을 받아야 돼요. 무전기. 그리고 육군부에서 차를 지원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사들 싣고 오는 버스 2대. 그러니까 지가 할 때는 한국일보 박갑철 기자가 그 해서 뭐 하여튼 버스로 2대가 와요. 그래 이제 장소를 정해서 여기 대관련 현장에서 이제 했는데, 예산은 뭐 주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취임 승낙서라는 이 용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회장을 추대하러 다녀요. 근데 나는 처음에는 이제 뭐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뭐 하면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이게 회장이 잘 안 되더라고요. 누가 뭐 돈을 내놓을,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가냐. 그때 돈으로 50만 원. 72년도 당시 그때 돈으로 50만 원인데, 저는 하도 안 돼가지고 내가 동국대학 동국대 동창회 찾아가서 동창회 회장이 보고 살려주시오 했더니, 동창회 부회장님이 김동정 부회장님이 그때 대법원 판사였었어요. 그래서 그걸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50만 원을 받아가 예산을 갖고, 그 다음에 육군본부 가서 이범준 장군인 데 가서 차량 지원, 통신 지원, 이 2개를 받으면 대회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임원 뭐 이런 문제, 그건 일반부에서 나와서 이제 임원을 해주시니까. 그 다음에 알파에는 지림에서 했고,
크로스컨트리는 그 현계 중학교 운동장에서 출발을 해서 세복령을 이렇게 도로 5일간 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 내가 한번 예, 한 말씀.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한국 스키 발전을 위한 기업 외부 후원 어떻게 이루어지지 시작되어 있으며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말씀해 드립니다. 이걸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70년대죠. 전나원 회장이 3천만 원 내놔가지고 대한스키협회를 이제 그 훈련비고 뭐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또 연임을 하려고 그랬는데 5천만 원 내라 그랬더니 내가 따오려고 홍콩 가서 나 못 하겠다. 그래서 이제 변형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그 이전에는 어떻게 스키가 발전을 했냐? 돈을. 그때는 대한스키협회가 있고 그 다음에 강원도 스키협회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 스키협회가 태동이 됐어요. 자, 근데 지도지구에 겨울 스포츠가 돼서 돈 한 푼도 체육회에서 예산이 나오질 않아요. 그럼 누가 다 했냐? 회장이 주머니 돈 내고 거기 임원들이 돼서 이렇게 변천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는 특히 이 스키를 하다 보니까 짬불 인천 바다인데 스키 선수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강원도 스키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대한스키협회 이사에서 규준해가지고 여기 몇 분 계세요. 여기다 데려다가 공부도 시키고 하식방도 해주고 그 다음에 학비도 대주고 일본을 이렇게 해서 체전에도 나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그냥 맨날 인천이 1등이죠. 사실상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강원도 사람들이 와시니까 이제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스키를 발전시키려면 저변학대를 시켜야 되겠다. 자, 스키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 스키를 알기 위해서 강습회하고 또 스키의 밤을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변학대를 시켰어요. 그러다가 차츰 이제 예산이 조금 더 나오고 이렇게 이제 스키 발전을 특히 인천 같은 데는 지도자도 없고 그래서 외국 일본하고 자매 결혼까지 해서 거기 선수를 들여다가 하한스페 때 강습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스키가 점점 발전하기 시작을 해서 예산이 그때서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말이지 내가 협회 이사였었는데 정관도 별로 없었어요. 정관도 우리 임 교수님하고 5분이 나까지 해서 정관을 다시 만들었고 또 규정집도 없어요. 그것도 또 이근호 부회장이 번역을 해서 국제대회 번역을 해서 내놨고 이렇게 스키는 그렇게 차차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변학대가 돼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스키는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이 타는 게 아니고 이것도 스포츠 일종이구나. 그래가지고 저변학대하기 시작해가지고 붐이 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용평이 오픈이 됐지 않습니까? 용평이 오픈이 되다 보니까 1년에 30% 이상씩 이 스키 인구가 증가가 되고 또 선수도 많이 나오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선수들이 스키 클럽 우리 이시경 같은 이런 분들 그 스키 타러 오는 자녀분들을 스키 태워가지고 대회하는데 출전해서 이런 사람들이 초창기에 다 선수가 된 거예요. 이렇게 스키는 저변할 때가 됐습니다. 짧아도 더 긴 얘기 하면 많지만은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리 스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제 교류가 많았는데 특히 일본하고 교류가 많았잖아요. 그 일본하고 교류를 누가 좀 말씀해 주실 분이 좀 있나요? 일본하고 인천 스키협회가 일본은 나가노県마루야마 쇼지 하구의 교류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삿포로로 올라가서 삿포로 스키 연맹하고도 교류가 있었는데 내가 그게 몇 년도쯤 될까요?
80년 그때만 해도 일본 선수들을 코치를 데려오는 것보다 교류 경기를 해서 일본 선수들이 우리 스키 갤랜다에 와서 시합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계몽의 폭이 넓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무척 나가노 선수들을 초청을 교류 경기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나하고 친하지만 그거는 안 해주더라고. 근데 삿포로 의과대학의 사사키 교수라는 사람이 서울에 왔을 때에 내가 이제 그 사사키 교수를 만나서 삿포로 학생 각사이름회하고 교류를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했더니 그 사사키 교수가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일본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대학생들하고 교류 경기를 하기 위해서 지름에 와서 뛰었어요. 그때 아마 뛰신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뭐 일본어 교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요. 저희는 이제 한치국에 이제 시도지구 스키 관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맨날 인천 같은 데는 강원도에서 선수를 데려다 키우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우리도 국민학교부터 선수를 시키자. 그래가지고 국민학교 6명을 차출했어요. 그래가지고 대변해가지고 그래 어떻게 했냐. 그래서 일본 군막계의 누마다 스키협회하고 자매 결연을 맺었어. 그래서 겨울에는 우리 5명이 전주훈련 가고 여름에는 거기에 학생들이 와서 여기서 하고 이렇게 해서 간 애들이 그 선수들을 한 애들이 그 애들이 전부 중학교 때 다 대표 선수 됐습니다. 여기 다 알아요. 어? 대표 선수 됐어요. 5명이 다 대표 선수 됐고 대학 다 들어갔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매년 연말에 3, 4일 오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인천에 스키인들을 모아가지고 누마다 스키협회 그 강사를 3명을 초빙했습니다. 그걸 15년 동안 데려와가지고서 그네들이 와서 고치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본하고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다 왜 끊겼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도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때는 안 오고 그때 수준이 우리 한국 교원이고 그렇게 해서 일본 교류가 우리 시도지구가 그런 형태가 일어났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뭐 김호신 선배님 뭐 하실 말씀 좀 있는 것 같은데? 시도연맹에서 각 그 일본에 있는 지역별 스키협회하고 그 자매결연들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스키협회는 일본에 있는 나가노 스키연맹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졌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윤 회장님 말씀하신 인천 스키협회는 저 노마다 스키협회하고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삿포로에 있는 스키 연맹하고 이 조인이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시도연맹에서는 별도로 각자가 그 활동들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당시 일을 하고 있던 서울시 스키협회는 나가노 스키 연맹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었는데, 나가노 스키 연맹을 앞에서 끌고 계시는 분이 마루야마 쇼주 선생님이라고 우리 아까 임 선배님이 말씀하신 그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 상당히 친한적인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아주 인품이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그 매년 겨울에 일본의 스키 강사들을 이 한국에 파견을 해서 주니어 선수들을, 특히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주니어 선수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를 맡아서 전담을 해서 기술 습득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인사차 방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79년에서 80년 시즌 넘어가는 해에, 지금으로 보면 40년 전쯤 되죠. 대한스키협회에서 파견하는 지도자 스키 연수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2회 때 제가 2회 멤버로 참석을 했었는데, 당시 저희 그 지도자 연수단 단장이 신동식 선배님, 그다음에 이 부단장이 고 김명규 선배님,
네. 그다음에 제가 총무를 보고, 예, 거기 돌아가신 뭐 양두웅 씨라든지 지금 베어스타운에 있던 서훈 씨 이런 분들이 다 그 멤버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도자 훈련을 받으러 가서 했던 일이 각 일본에 있는 스키장에서 이 지도자 라이센스를 받아오는 거였습니다. 야. 예, 그런데 한 달 동안의 일정 중에 4개 스키장에 가서 일주일씩 받아오는데 저희가 그 세 번째 스키장에서 폐교를 당했습니다. 예, 이건 뭐 에피소드인데 그 저희 그 지도자 연수를 받으러 갔던 저희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정상 이 리프트가 서 있는데 그걸 참지를 못하고 뛰어내렸어요. 설면으로. 그래서 그 저희가 예, 퇴교를 당해가지고 저희는 그 4군데 스키 학교 중에 3군데밖에 스키 학교에서 수료를 못하고 온 그런 게 저희 이기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아와서 이제 후진들을 교육시키고 이랬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너무 이제 시장도 하시고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스키협회 운영하려면 이제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서 이제 우리가 이만큼 왔는데 우리 이실공 회장님께서 그동안 이제 뭐 대관령 지역의 대관령 중학교, 대관령 레이싱팀 많이 지원해 주시고 참 오랫동안 지원해 주셨거든요. 그때 돈이 많아서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야. 그래도 우리 부회장님 오셨는데 그 부회장님 잠깐 한 말씀. 예. 아, 그럼 한 말씀 인사 말씀 하셨습니다. 인스트럭터 초기에 김정태 선생님이 인스트럭터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도자 연맹에서 그 초기에 역사적인 그 시작에 대한 것은 다 무시해버리고, 네? 돈 많이 갖다 준 회장만 이름만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 모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건 찾아서 반드시 삽입을 시켜. 김정태 선생이나 이 신업체 회장님이나 이 어른들이 이 스키협회에 기초를 닦아놓지 않았으면은 발전에 대한 그것이 엄청 늦어졌을 거예요. 그건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건 빨리 개정해서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럼 저 부회장님 잠깐만 말씀해 주시고 오늘 간단히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 지금 우리 그 백년사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백년사가 잘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겠습니다. 아무튼 바쁘시더라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협회도 지금 이렇게 많이 잘 도와주시는 덕분에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선수들 훈련을 적극적으로 합숙 훈련은 못하고 있지만 비대면 훈련으로 해서 각 종목별로 훈련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많은 협조 또 도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히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실공 회장님께서 양주 2병을 또 희사하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들어와. 예. 아, 밥을 조금씩 고기를 더 드셔야 되는데. 이거 먹고 이제 걱정하지 마라. 저 박교. 야, 박기호 감독은 특별한 분입니다. 가족이 4명이거든요. 박기호 감독은 아시안게임 은메달도 따고 뭐 여러 가지 우리 국가대표로 이제 국회선을 했고 지난 동계올림픽 때 지도자 선수를 한. 그래 맞아. 그리고 부인이 서울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하키. 서울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큰아들 재현이 이번에 점프하고 노르딕 복합에 처음으로 출전한 큰아들이고요. 둘째 아들 재윤이는 알파인에 출전을 했습니다. 온 가족 4명이 올림픽에 다 출전을 했는데 각기 다른 종목으로 출전한 이거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것 같습니다. 동생은 평창 문청의 크로스컨트리 코치야. 크로치 감독이고 올림픽 때 대한민국 크로스컨트리 감독이었고 그 딸이 또 이번에 점프 선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홍익이하고는 사촌간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야. 매년 원로님들 이렇게 뵈니까 정말 기분도 좋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언제 만나도 뵈도
참 건강하신 것 같고 정말 너무 기분 좋습니다. 일단 오늘 자, 그러면서 건배 한번 하세요. 이 자리는 안 앉아 있었는데 여러 선배님들, 원로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정말 귀담아 조금 이렇게 훔쳐 들었습니다. 정말 못 좁받은 그런 정보들을 듣고 했습니다. 정말 항상 감사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한국 스키 발전을 위해서 꿋꿋이 좀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건배 한번 해요. 우리 대한민국 스키 원로의 발전을 위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날을 장식하겠습니다. 앞에는 잔을 드시면서 드시고요. 제가 음을 조정하겠습니다. 설악줄 자 하나 둘 셋 넷 설악줄령을 넘어가자 오진 눈바람 헤쳐가자 빛나는 봉우리는 우리들의 사랑의 파라다이스 스키란 나들의 즐거움은 음악세계의 낭만이요 스키란 나들의